저 같은 경우 3번 재문의를 하고 마지막 도교를 넘어오다 보니 하고 싶은 말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거기서 파헤치고 싶은 것도 많고 하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았고 다른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 질문을 다 쏟아내고 답변 듣고 하다 보니 시간이 길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도교에는 실제 뭐 보도블록이나 뭐 대중교통이나 민원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 민원의 경계선에서 행감의 질의 사이에서 과연 내가 하는 질문이 민원으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행감 질문다운 질문으로 갈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도교위에 와서 처음 꽂힌 게 어쨌든 장애로 인한 불편에 시정 질문도 초점을 맞췄고 그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 행감하는 내용에서도 버스, 보도블록, 기타 그냥 시설 관리 등등에서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저마다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갖춰져 있는가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발생되는 장애는 선천적인 것보다는 생활하는 삶 중에 이제 겪게 되는 일들이 많은데 나 역시 내 옆에 있는 사람 역시 언젠가 겪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거를 대비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장애를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미래의 불편을 겪으실 분들에 대한 대비책도 돼서 그게 저한테는 가장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오정동 주민이고 지금 현재 광역화를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저는 처음부터 오정동에서 소각장을 빼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남아요. 주민분들은 부천에 쓰레기가 나오는데 그 쓰레기를 그럼 지금 현재 어디다 갖다 태우냐. 오정동에서 소각장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부천 것만 하자. 인천하고 강서권은 우리가 그것까지 짊어지기엔 너무 힘들다. 저는 그건 정말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100번 양보하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현대화라는 말에 걸맞게 현대화는 지하화일 수도 있고 공원이든 아니면 일종의 박물관이든 결합해서 만드는 지상의 소각장일 수도 있고 대전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하면 그 외곽의 다른 어느 곳으로 또 옮길 수도 있는 문제고 시민분들의 목소리는 그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같이 놓고 같이 고민을 하다가 설령 그게 광역화로 갈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초반 논의부터 같이 하자는 건데 행정은 그런 시민협의체조차도 광역화를 전제하에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니 벽에 대고 소리치는 느낌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행정이 밀어붙이는 일을 아무런 소통 없이 못 막을까 봐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해결 방안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해결 방안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두드리고 계속 소통하고 주민분들께 전달하라고 요구하는 수밖에.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건 이제 행정이 변하거나 제일 위에 계신 분이 답변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서 저희 원종 공공주택 개발이 있어요. 바로 옆에 원일초 하나 딱 있어요. 학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얘기하신 게 선생님들 포함해서 우리 학교 주변이 장례시장 같았어요. 회색 펜스를 그냥 쳐두셨어요. 정말 거기는 논바닥 안에 학교만 있고 몇 년 전부터 그 학교 친구들이 우리 학교 없어질까 봐 걱정돼요 라는 말을 했던 학교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학교가 많고 아이들은 줄어들고 있어서 학생 수가 줄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 학교가 없어지고 우리가 다른 학교로 가게 될까요? 사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런 걱정을 하던 학교였는데 어찌 보면 그 원종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학생이 늘어날 가능성이 생긴 거죠. 근데 그 기간 동안 그 주변이 회색 펜스로 아예 둘러싸인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 말씀은 최소한 색은 입혀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직접 전달했고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고 문화예술의 도시답지 않은 그림을 채우시긴 했지만 가장 최근에 그림을 붙이셨더라고요. 사실 저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은 그것만으로도 조금 생기가 돈다라고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거구나라고 느꼈고 이번에 제 조례 아이스팩 재사용 조례가 있었어요. 저희 동네 분이 어제 뵀는데 내가 그거 버리려고 성곡동 주민센터까지 갔는데 이제 내가 여기서 버릴 수 있게 됐어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거 역시 이미 행정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했었고 저는 조례에 집중을 했던 것 뿐인데
같이 노력하니까 주민분들이 편리하다고 느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환경 문제도 해결하고 사실 그 아이스팩 조례를 한 계기도 소각장 때문이었어요. 어떻게든 쓰레기를 줄여보자. 이렇게 한 발 한 발 가는 게 저는 소각장 문제도 해결하는 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칭찬 들을 때 사실 내가 그래도 고민하고 만들어내고 썼던 것들이 다가가는구나 한 분께라도 라고 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보통 민원을 해결할 때 저희 시민분들께 추가적으로 붙이는 말이 있어요. 나쁜 일만 민원을 넣지 마시고 뭔가 변화됐는데 좋다라고 하면 그것도 행정에 민원란이더라도 칭찬으로 좀 넣어주세요. 항상 목소리를 내시는 부분은 불편할 때만 목소리를 내세요. 뭔가 생겨서 내가 정말 편리해졌거나 기분이 좋거나 하면 그냥 혼자 기분이 좋고 시민분들은 말죠. 왜냐하면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 부분들을 행정에 전달을 해야 행정에서도 내가 우연치 않게 했던 이 일이 사실은 되게 칭찬을 듣는 일이 됐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일을 좀 해볼까? 라는 의지가 생기거든요. 실제로는 100명 중에 99명이 좋다고 느끼지만 한 분의 목소리 크신 분이 불편하다고 민원을 넣으면 행정은 그 민원을 해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99분의 목소리도 전달이 됐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제가 민원을 받을 때 또 하나 붙이는 말은 제가 분명히 해결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저보다 행정이 사실은 경험이 더 많고 법적인 제약을 훨씬 잘 알아요. 제가 하고 싶고 저도 공감이 되지만 저희가 넘을 수 없는 게 사실 법이잖아요.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 대신 그 법적인 문제조차도 같이 고민하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행히 그 부분을 같이 호응을 해주시는 시민분들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그 목소리를 듣고 해결까지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턱 밑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앞으로 남은 1년, 지난 3년처럼 열심히 해보겠다는 말씀을 꼭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